자, 오늘 첫 번째 토크쇼의 무대 주인공은 네, 미남이십니다. 여성분들 미남이라 생각하시다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탠딩 커피의 김상혁 대표님 모십니다. 박수! 이 뒤로 나오시네요. 그래요? 이쪽 앞으로. 네, 아유, 예. 잘생겼네요. 그렇죠? 저보다 얼굴 작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스탠딩 커피의 김상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지금 아마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커피에 대한 관심, 또 창업에 대한 관심, 나도 커피숍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맞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상혁 대표님의 노동의 공간으로서의 카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는 일단 뭐 여담이지만 대강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원래 커피 쪽에 있진 않았었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연극과 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 움직임, 그리고 무대에서의 어떤 소통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라는 것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무대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극과 무용을 하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먹고 살 곳이 없었어요. 일단 되게 어떤 그 상황상.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적은 돈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돈을 가지고 카페가 아닌 제가 이제 잘 곳을 먼저 이제 찾아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곳이 일단 지금 1호점이 있는 경리단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공간을 알아보게 됐죠. 이제 일단 일반 주택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상가나 아니면 건물들 위주로 좀 알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리단은 지금처럼 아주 핫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주 흑인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쉽게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나 이제 가게들 위주로 돌아보게 되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무대에 섰으면서 느끼게 됐던 조금 내 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무대여야만 하는가, 무언가를 전달함에 있어서 왜 무대여야만 하고, 왜 조명의 힘을 받아야 하며, 왜 의상을 입어야 하고, 왜 분장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 진심을 전달하는데 방해 요소로만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 공간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과연 이 재화를 창출함에 있어서 뭐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까? 역시 사람인데, 그러면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면 역시 똑같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가야 되고 부동산을 알아봐야 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 허탈하게 느껴지고 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이제 인테리어도 시작하게 됐는데 워낙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원래 무대 작업이라는 게 뭐 직접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다 노동을 다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일단 제 생각에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 자체는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갈한 수트를 차려입고, 그리고 그게 어르신들이 아침에 쓰레받기를 했던 그 시간에 젊은 친구들이 무조건 아침에 나오고, 그리고 되게 분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알기 힘든 무대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기 힘든 어떤 대사를 하는 것도 아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어떤 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제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유를 스티밍을 하고 추출을 하고, 그 외적인 건 다 없애야죠. 네, 어떤 포스도 없어요. 네, 그냥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몇 번 만나다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외의 곳에 세일즈 포인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여기가 워낙 좁은 공간이라서, 그리고 여자가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환경들이 계속 조성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일하기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 환경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좀 되게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페미니스트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이젠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남자애들밖에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구나. 그것도 튼튼한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어쩔 수 없는 세일즈 포인트가 이제 거기서 조금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는 어떻게든 놀려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고용이 오는 친구들은
여기 이제 회사의 개념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게는 기본적으로 포스가 없기 때문에 워낙 자유로운 분위기, 워낙 그랬던 분위기. 그래서 또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 과연 일하는 친구들이 근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어떤 계획이나 꿈들을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외인 거예요. 저는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되게 의외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친구는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관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고 굉장히 책임감이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오는 이젠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 그리고 우리가 회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처음에 노동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 그 느낌처럼 결국 커피의 시장은 노동이구나라는 생각, 결국 농부들이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또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국 기계들은 그걸 결국 도와주게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스스로가 좋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커피를 먹는다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내가 지불하는 것들을 이 카페에서 어떻게 지불을 하고, 이 카페는 그런 재화를 통해서 어떤 활동과 어떤 의미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얼굴과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